베푸는 삶, 성생활. 인간의 생식기관에 관한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고 지시하지 않아도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을 기혼자들은 체험으로 알고 있다. 내가 성생활에 관한 가르침을 처음 배운 것은 온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동정으로 살아오신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님에게서이다. 성관계를 맺어본 경험도 없이 동정으로 살아오신 분께서 성생활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건 뭐지? 라는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있다. 우연한 기회에 아내와 함께 주교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우리 부부가 가정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해주신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하얀 쌀밥이 밥상 위에 있을 때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얀 쌀밥이 하수구에 떨어져 있을 때는 더럽다고 만지려고 하지도 않는다. 인간의 성생활이란 하얀 쌀밥처럼 소중한 것인데 세상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수구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성생활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멀리 던져버린 것처럼 살고 있다. 그날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에 빠졌고 며칠 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시기에 우연히도 로마에 있는 공동체 본부에서 성생활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가르쳐준 문서를 받게 되었고 많은 부부에게 배운 것을 전달해 주곤 했다. 지금 되돌아보니 그 새로웠던 가르침이 최근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몸신학에서 나온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성생활에 관한 가르침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사제나 수도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혼자인 우리는 의무감을 느끼게 된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포옹할 때 여성은 남성의 마음을 느끼고 남성은 여성의 몸을 느낄 때가 있다. 남자와 남자가 서로 포옹할 때 남자도 상대방 남성의 마음을 느낀다.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몸이 서로 가까워졌는데 왜 마음이 반응할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제각각 다른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게 된다. 눈이 바라보는 역할을 하고 발이 걷는 역할을 하지만 둘 다 내 몸인 것처럼 마음과 몸은 다른 역할을 하고 있기에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각각 다른 존재처럼 생각하면 삶이 무척이나 복잡해지는 것 같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빠와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크게 싸우면 부부 싸움을 보던 아이들은 심각한 불안에 빠진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밥상에서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엄마 아빠를 살펴본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어제 저녁 식사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싶게 알콩달콩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안심하고 학교에 간다. 기혼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빙그레 웃는다. 전날 밤에 부부는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고 몸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완전하게 화해한 부모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부부는 부부 사이에 골이 깊어지려고 할 때 창조주 하느님에게서 선물로 받은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체험을 통해서 익혀가야 한다. 우리가 한 가정을 상담할 때 내담자와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하면 조심스럽게 성생활을 점검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던 부부들이 성생활을 거의 의지적으로 신혼 때처럼 되돌려 놓으면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풀려 나가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이런 사실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성생활의 일부분인데 많은 사람은 함께 상상한다. 우리 부부가 장거리 운전으로 지방에 갈 때 운전하고 있는 나의 손 위에 아내가 슬그머니 자신의 손을 올려놓을 때가 있다. 운전하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이해를 받는 것이다. 비록 운전은 내가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없이 전달받은 것이다. 그럴 때 나는 한순간 눈웃음으로 답하게 된다.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불꽃이 튄다. 이 나이의 말이다. 이렇게 우리 부부는 성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는 우리보다 더 행복한 부부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게 된다. 이제 달달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고 오늘 배운 친교에 관한 요점을 계속하고 싶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창조사업 협조로 자녀가 태어난다. 부부는 서로 사랑했던 순간에 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성생활에 관한 요점을 친교에 관한 설명으로 끝맺고 싶다. 남자는 여자가 부족해서, 여자는 남자가 부족해서 친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최고의 상태, 행복에 이르기 위해 친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를 인격들 간의 친교, 여정에 함께 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친교를 위한 여정은 단순히 사랑의 행동만이 아니라 목적을 바라보게 하고 본질적으로 두 사람 사이가 요구의 관계라기보다는 베푸는 관계임을 알게 한다.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단순히 좋아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좋아함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 의지가 사랑의 고유한 선물로서의 친교 활동을 이어가게 한다. 사랑 그 아름다운 역동성 73쪽 부부는 한계까지도 나누는 관계이다. 상대방의 한계를 살아내는 것이다.